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지수는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그녀는 늘 같은 낡은 저택에 서 있었다. 그곳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였다. 꿈속에서 그녀는 저택 주변을 맴돌기만 할 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왠지 모르게 꺼려졌다. 어느 날 지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수다 도중 그녀는 최근 자신의 이상한 꿈에 대해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쳤지만 같은 마을 출신인 민재는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저택, 마을 끝자락에 버려진 그 집 아니야? 민재의 말에 지수는 깜짝 놀랐다. 민재는 어렸을 때 그 저택에 들어가 봤었는데 이유 없이 무섭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아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가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지수는 그날 밤 더 이상 그 꿈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마을 끝자락 저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 장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오래된 블로그 하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블로그에는 그 저택에 살던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가족은 몇 년 전에 모두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기이한 현상이 많아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꺼려했다고 했다. 며칠 후 지수는 민재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다. 모두의 호기심이 커져 있었고 단순한 모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햇빛이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쯤 그들은 저택에 도착했다. 허물어진 외벽과 자란 잡초들 사이로 저택은 확실히 오래된 채로 웅장하게 버티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서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해가 지면서 어둠이 깊어지자 마치 걸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내부를 둘러보던 중 지수는 갑자기 문득 꿈 속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녀는 늘 문 앞에서 멈췄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지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거울이 가득 걸려있는 방이 나타났다. 거울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비쳤고 반사된 친구들은 뭔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중 한 거울 끝자락에 눈에 띄지 않던 실루엣이 있었다. 분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아니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문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재가 힘을 주어 당긴 덕에 겨우 그 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모두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저택을 나오기 시작했다. 저택을 빠져나와 뒤를 돌아보니 수도 없이 많은 불빛들이 저택의 창문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꼭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며 배웅하듯 그날 이후로 지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나 저택에서 겪은 경험은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일이 단순한 꿈과 호기심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곳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지수는 그 기억을 마음의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결심했지만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저택의 그 많은 거울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누구도 그날의 이야기를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매우 흥미롭고 무시무시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상상해서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살던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작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인적이 드물고 조명이 어두워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불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코드를 수정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몹시 쌀쌀했고 옷깃을 여미며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낮고 흐릿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밤의 고요함만이 그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기묘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한기와 함께 눈을 떴을 때 그 흐릿한 웃음소리는 마치 그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그저 정적만이 가득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괴이한 체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음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집 안의 물건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깨어진 유리 소리와 함께 얼룩이 새기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부엌 식탁에 알아볼 수 없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민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사실적이었고 그를 점점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이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겪은 괴이한 경험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료 중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사는 곳이 그 저주받은 집인가? 민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동료는 몇 년 전 그 동네에서 살던 어느 가정의 의문의 사고로 온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쫓기듯 불행한 일을 겪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민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방을 뺄 결심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싸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흐릿한 그림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환영일 거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급하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집에 자리 잡고 나서야 민수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 웃음소리도 괴이한 현상도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그의 뇌리에 깊게 남아 때때로 악몽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담을 글로 올리면서 민수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동안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한 기억으로만 남겨두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 겪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전북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에서 꽤나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폐가가 많고 밤에는 정말 무섭도록 조용한 곳이었죠. 어느 날 밤 저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밤샌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때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공기는 살짝 싸늘했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걷다가 예전부터 폐가라 불리던 집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수년째 비어있었고 돌이켜보면 그라운드를 밟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뭔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가의 문은 금방 녹슨 듯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살림 도구들이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안쪽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놀란 저는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옅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웃음소리였고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오싹한 느낌의 곧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헤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창문을 깨고 나가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현듯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여성이 나지막하게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디야? 라는 목소리가 마치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마치 휘둘리듯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안 벽에 있는 오래된 거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명 제가 있었지만 제 옆에 웬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덤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음처럼 몸이 굳어져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란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무언가에 끌리듯 하여져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손이 거울을 통해 제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침 그때 무언가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집 밖으로 탈출했고 혼비백산하며 뛰어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로도 한동안 심장이 요동쳤고 미친 듯이 뛰어가던 중 우연히 마을 주민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숨을 고르며 폐가에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주민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그 집 말이야. 옛날에 살던 집주인이 그렇게 여기서 사라졌다잖아.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질 않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들어간 사람은 내가 처음일세.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마을을 떠났고 다시는 그 폐가에 대해 언급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폐가 근처를 지나치면 소름 끼치는 공기와 함께 그 여자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전 일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처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